자, 그 소장님 예. 이준석 단일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뭐 안 할 가능성도 있고 막판에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이준석이 주저하는 이유 단일화를 예. 그 이유는 명확하죠. 단일화해도 패배할 것 같다라는 예. 예상 때문이잖아요. 패배하는 순간에는 이제 자기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미 실망하고 떠난 뒤고 그리고 김문수하고 손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큰 리스크 아니겠어요? 그렇죠. 계엄 세력하고 손을 잡았다는 그렇죠. 건데 원칙 없는 단일화다 이런 비판을 받을 그렇죠. 소지가 크고요. 예. 자 우선 떡고물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네. 네. 김문수가 총리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40살 총리. 근데 이겨야 총리가 되는 거지. 그렇죠. 돼야죠. 지면 뭐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수표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어떤 제안을 해봤자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으면 매력이 없죠.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자기 이미지가 너무 망가져요. 그 계엄 세력이고 내란 세력이고 또 윤석열 아바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청년층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쌓아온 이미지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준석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게 이번에 다 무너질 수 있다. 그 김문수랑 단일화를 해버리면 그런 데서 오는 큰 부담감이 있죠. 나는 여태까지 굉장히 괜찮은 사람 좀 포장해 왔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계엄 세력이 머리를 조아리고 안철수처럼 옆에 가만히 서가지고 안철수 보세요. 지난번에 단일화해서 뭐 나중에 뭐 인수위원장도 하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했지만은 이번에 대선에서 뭐 네, 아무런 영향력을 보이지 못했잖아. 이대로 소멸하는 거예요. 망했죠. 아닙니다. 저는 꿋꿋하게 서 있습니다. 누구처럼 새우깡 먹으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새우깡 지금 먹을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름이 뭐더라? 한동훈. 네, 한덕수 씨는 새우깡 그만 드시고 일로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준석이가 그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얘가 자존심이 엄청 세요. 지 잘난 맛에 사네. 그렇지. 지가 잘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김문수는 진짜 가짜거든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렇지. 갔잖아. 네, 머리에 든 것도 없고 네. 뭐 말도 더럽게 못하고 예.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예. 이준석 입장에서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버러지 취급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런 놈하고 내가 단일화를 해야 돼? 실제로 이준석 보고 들어오라는 얘기인데 밑으로 뭐 설사 뭐 경선에서 이겼다 쳐도 그렇고 재미없다 별로. 이래서 지금 버티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그래도 완주해서 10% 이상 만약에 얻는다. 그럴 때는 돈도 돌려받을 수 있고. 그렇지. 예. 그다음에 국힘 무너질 테니까 선거 끝난 뒤에 왕 예. 무너지고 나면 앞으로 극우 세력은 내가 책임지겠다. 차세대 주자로서 이러면서 좀 부상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뭐 백지수표를 건네겠다는 쪽이 사실은 친윤이란 말이죠. 얘네들은 선거에서 지면 바로 아웃이라고. 그렇죠. 근데 얘네들한테 백지수표 받아봐야 부도가 날 게 확실한데 네네네. 뭐하러 거래를 하냐 이런 생각도 들 그렇죠. 법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준석은 꺼리는 거죠. 계속. 그 은행하고 한 몸이었어요 예전에는. 예. 네, 그러나 현재로서는 뭐 재미없다. 예. 내가 인기를 계속 끌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망치겠냐 하는 생각에서 단일화를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건데 이 극우 세력 입장은 아주 절박합니다. 단일화를 안 하면 필패일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압박을 해서 시키려고 할 거고요. 네. 회의와 압박을 계속 하겠죠. 그러다 보면 막판에는 또 단일화의 가능성도 없진 않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론 조작도 하고 있다고 봐요. 여론조작. 예. 왜냐하면 합치면 이길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그렇지. 이준석을 설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여론조사는요. 예. 질문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많이 좁혀져 가는 여론조사 보고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다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기도 하거니와 그 여론조사는 얼마든지 뭐 마음에 따라서는 뭐 최대 10% 포인트도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예. 뭐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단일화에 유리한 분위기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래 보면 김문수가 바짝 추격하고 있고 이준석도 좀 모르고 있다. 그럼 둘이 합치면 이길 것 같다라는 네. 이런
심리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네. 이준석을 설득하기가 용이하죠. 네. 너 40대 총리 해봐야지 될 것 같잖아.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를 갖고 장난치는 것도 지금 단일화를 위한 노력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이 말이죠. 또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하고 친한 척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장학금을 받았을 뿐 노무현 대통령이 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니 네. 뭐 직접 받았다는 사진도 올리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보면은 이준석 말 들어보면은 네. 노 대통령이 따로 불러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격려를 하고 또 훈시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네, 왜 이럴까요? 왜 갑자기 친한 척을? 그 첫 번째는 이준석 입장에서는 김문수 쪽 표를 가져오기가 힘들어요. 아. 재미도 없고. 네. 네. 성분이 좀 다르죠. 좀 그렇죠. 예. 김문수 쪽 표를 가져오려면 예. 윤석열 칭찬하든가 예. 아니면 뭐 계엄을 찬성하든가 네. 뭐 정광훈을 칭찬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는 표도 별로 없을 뿐더러 가져와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준석은 어느 쪽 표를 더 노리겠느냐? 약간 중도 그렇지. 진보 쪽. 예. 그러니까 극우 세력 표는 자기한테 잘 안 올 것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차라리 중도 세력들의 표를 좀 끌어오자. 네. 근데 이 중도 세력들은 노무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을 팔면 네. 중도 표를 끌어오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있고 청년들 중에서 뭐 이대남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좀 성향이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좋아요.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되게 네. 우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거 참 놀라운 네. 일이네요. 그게. 반대로 예. 이대남들이 김무순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아. 제가 여러 차례 조사를 해보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 이대남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만약에 김무수로 단일화되면 선거를 안 하든가 투표를 안 하든가 그렇지.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는 쪽이지 아. 김문수를 찍겠다는 이대남이 별로 없다는 아, 거예요. 그 정도로 김문수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꼰대. 네. 아우 정말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꼰대 같다. 네. 아우 막 재수가 없어서 못 견디. 너무 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미지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저기 관등성명 뭐요? 여기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예. 거 어떻게 젊은 층이 보면 아주 학을 띨 만한 짓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김문수를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김문수로 단일화되면 지지층이 다 떠날 수가 있어요. 야 이준석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그 꼰대 밑에 가서 무릎 꿇었어?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익 볼 게 별로 없죠. 근데 예. 노무현에 대해서는 의외로 음. 그 이 젊은 세력이 젊은 층이 좋아하기 때문에 노무현을 팔면 좋죠. 사실 이제 그런 점에서 네. 그 내란에 동조할 수 없는 조건에서는 이준석으로서는 나름 합리적인 장사 방향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이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인 어떤 그 심리나 네. 인연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준석 보면 애가 이상하잖아요. 다들 느끼셨겠지만. 근데 그렇다면 어려서 부모 사랑을 못 받았다고 보는 게 정상이거든요. 아. 부모 사랑 제대로 받은 사람이 저렇게 괴물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부모 사랑을 못 받았어요. 인정도 잘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 지적인 유희를 즐기고 지식을 과시하길 좋아하고 또 지적인 토론이나 대화에서 승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부모님들이 다 그 엘리트예요. 교육자. 예. 아버지는 엘리트고 어머니는 교육자입니다. 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예. 그 쉽게 하면 인텔리 집안이에요. 인텔리 집안. 근데 이 부모들이 이준석을 이렇게 사랑도 안 해줬을 뿐더러 계속 약호를 눌렀을 수 있어요. 뭐라고 말만 하면 네가 그걸 뭐 안다고 떠들어. 너 이거 알아? 아리백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 이준석이 뭐라고 얘기하면 시끄러 임마 이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예. 아무것도 모르는 게 공부도 못하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 갑자기 시끄러운마가 나오는데 너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이제 그런 데서 네. 부모가 사랑도 안 해주고 인정도 안 해주고 또 지식을 가지고 계속 자기를 누르고 예, 열등감을 좀 가지게. 그런 삶을 살다가 예. 최초로 자기를 인정해주는 어른 이 노무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장학금을 주면서 괜찮다.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네. 어우 이 자식 왜 이렇게 눈에 도끼가 많어 이러면서 막 쓰다쓰담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말로는 안 하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예. 그러면서 덕담을 해줬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이준석은 그게 진짜 어른한테 받는 최초의 사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준 첫 어른
그래가지고 막 그때 막 눈물이 팍 나고 노무현 대통령이 마음속에 이렇게 딱 들어왔을 수도 있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하듯이 네. 국힘당 쪽으로 가면서 부인했다가 아. 이번에 또 부인할 이유가 없으니까 예. 다시 꺼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물론 이준석은 노무현 후 전 대통령을 입에 운운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매력을 느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떨어지네. 네. 와. 이 영향이 있습니까? 이게 이런 전략이 이준석 전략에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히 네. 이 개혁 성향이나 뭐 진보 성향 또는 민주 성향 그러니까 내란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몰아줘야 된다는 입장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을 판다 그래서 그다지 크게 득표를 표가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도 뭐 이미 뭐 입장을 상당 부분 결정한 상태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대선은 마지막에 1대1로 가요. 그렇죠. 3자 대결부터 이런 게 나오지 않아 잘. 예. 그 아예 내는 왜 안 파나? 에? 내도 좀 팔아줘. 아니 내도 전직 대통령. 야, 내 너그당 대통령이다 임마. 내는 왜 만나러 오질 않는 거야? 박근혜 만나러 가지. 나 만나러. 내도 만나줘. 내 서울에 있잖아 임마. 가까운 데 있어. 네네. 예. 너무 차별한다. MB도. 네네. MB를 만나러 간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예. 유일하게 만나러 간 사람이 이상민이죠. 내 성대모사 똑같은지 한번 봐달라고. 뭐라고 했어요 MB가 그때. 아, 그 이제 네. 청계천에 딱 갔는데 네. 내 목소리 그래? 내 목소리 막 어떻게? 본인만 몰라 본인만. 네네네네.